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와 굿라이프에 정말 다양한 의사 선생님을 다 모셔봤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네. 일단 박수. 네, 원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느 부위인가요? 성형외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흡입 수술이 제일 많아요. 되게 의외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흡입 수술 이런 수술보다는 압도적으로 눈 수술이 많습니다. 눈 네. 중요하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눈 성형 수술의 1인자. 그래서 혹시 박일이신가요? 박일 원장님과 함께 눈 수술에 대한 모든 것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눈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할까요? 네. 구조적인 걸 먼저 보면 서양인들은 쌍꺼풀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쌍꺼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얼굴뼈나 눈 주위의 뼈의 구조가 이렇게 눈이 좀 들어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꺼짐과 동반된 쌍꺼풀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을 비롯한 동양 분들은 대부분 눈 위에 지방이 많고 그렇죠. 또 피부 처짐도 많이 있어서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래서 쌍꺼풀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느냐 그러면 사실 쌍꺼풀이 없는 눈보다는 쌍꺼풀이 생겼을 때 실제로 눈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요. 또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들어가면 눈이 조금 더 곡선 모양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돼요. 그리고 눈이 커지면 또 얼굴이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만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눈 수술을 뭐 다른 수술도 다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걸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가 벌써 18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요. 대충 한 10,000케이스 이상은 그래도 해보지 않았을까. 10,000케이스 넘게. 자, 어쨌든 간에 뭐 10,000케이스 이상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딱 눈을 보면 와 이런 눈은 정말 쌍꺼풀 수술에 최적화된 눈이다. 저는 정말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눈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상담을 오실 때 다 똑같이 쌍꺼풀이 없이 오셔도 어떤 분들은 이분은 하면 수술도 좀 빨리 끝나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눈꺼풀이 좀 얇고 눈이 살짝 나와 있고 또 적당한 눈 위에 지방이 있으면서 처짐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는 수술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눈들이 있죠. 반대로 이제 그런 유리하네요. 유리하죠. 반대로 이제 눈이 두툼하거나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네이버에서 쌍꺼풀 수술을 검색을 해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눈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근데 맨날 나오는 용어가 뭐 아웃라인, 인라인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쌍꺼풀 라인을 크게 따지면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커질수록 그렇게 라인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인라인은 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쌍꺼풀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쌍꺼풀을 말해요. 저희가 연예인분들 중에 찾아보자면 수지 씨 같은 분, 쌍꺼풀이 있긴 한데 아주 많이 보이진 않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눈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인, 가장 큰 라인인 아웃라인은 쌍꺼풀 시작점이 이제 앞쪽에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쌍꺼풀이고요. 조금 화려하고 얼굴이 선이 굵으신 분들한테 어울리고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아웃라인이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아웃라인이 아주 잘 어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라인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웃라인인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트와이스의 지호 씨 같은 분들이 눈 진짜 큰데. 눈이 크죠. 그리고 또 아웃라인은 눈을 더 커 보이게 해요. 그런데 이제 수술로서 맞지 않는 눈의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 소세지 눈이라 그래서 밑에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어색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호 씨 같이 어울리는 아웃라인을 갖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네요. 그리고 두 개의 중간이 이제 우리가 인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점이
거의 맨 앞쪽까지 다 보이면서 네. 뒤로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는 이제 그런 눈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은 아이린 씨 눈이 그런 그렇죠. 눈이세요. 네, 네.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원하고 이렇게 앞뒤로 쭉 열려 있는 그런 눈이 우리가 인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네네. 실은 가장 동양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고 네. 예쁜 눈 라인이 인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제일 선호하는 눈이기도 해요. 예. 뭐 라인 얘기도 나눠봤고 뭐 수술법도 다양하잖아요. 네. 뭐 저도 절개법, 매몰법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수술법이 있을까요? 뭐 절개, 매몰, 부분 절개, 자연유착 등등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네. 실제 그 이름들은 어떤 뭐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네. 네이밍 되어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피부를 절제하는 절개법과 네.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작은 구멍만 이렇게 만들어서 실로 묶어주는 비절개법. 비절개법. 네,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절개법이 적합한 경우는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피부를 처진 걸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시원한 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고요. 비절개인 경우는 피부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비절개법이 적합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절개로 하면은 네. 절개에 비해서 네. 절개는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은데 네. 비절개는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아무래도 절개법에 비해서는 비절개법이 풀릴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데 아주 적합한 눈등이 아주 좋고 네. 피부가 얇고 처짐이 없는 경우에서는 비절개로 해도 아주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또 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풀린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짱눈인 경우에 그런 이유로 또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어느 눈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쌍꺼풀이 한쪽만 있는 경우에 네. 요것도 같이 수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네. 한쪽만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네. 만약에 쌍꺼풀이 있는 쪽 눈이 항상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반대쪽 눈만 수술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수술 가격은 반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쌍눈인 경우는 쌍꺼풀이 있고 없고도 있지만 또 실제로 자세히 눈을 보면 좌우에 떠지는 양이 차이가 많아서 양쪽이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런 있겠네요. 경우는 쌍꺼풀로는 양쪽을 맞출 수가 없고요. 떠지는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네. 조정을 해주는 걸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눈매 교정술은 떠지는 레벨을 맞춰주는 수술이죠. 자세한 거는 영업 비밀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럼 네, 나중에 농담입니다. 따로 저한테 네, 저기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떠지는 힘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요즘에 보면은 길거리 무슨 언니, 강남 언니. 네. 전 처음에 강남 언니가 뭔가 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성형 앱 광고였더라고요. 근데 네. 이 강남 언니 유튜브 방송 중에서 강남 성형외과 원장님 11분께 쌍꺼풀 수술 가격을 여쭤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절개 쌍꺼풀 수술이 최저가가 76만 원, 또 최고가는 220만 원, 평균을 내면 이제 149만 원인데 또 비절개 경우에는 최저가가 43, 최고가는 154만 원. 이것도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제 부가세, 뭐 마취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수술 방식 같은 게. 사실 근데 이 점은 단순하게 그냥 뭐 쌍꺼풀, 절개법 이렇게 단순한 수술명과 네. 숟가락에 매치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는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의 스킬이라든지 네. 또 노하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이 종합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수술 비용에 영향을 줄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일 공산품이 아니라서 이게 진짜 단순 비교하기는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래서 또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상담도 받고 네. 어플도 보고 그렇죠. 광고도 보고 예, 이렇게 뭐 하는 블로그도 거잖아요. 다니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성형은 안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자기 외모에 만족하고 살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외모에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컴플렉스가 된다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아요. 불필요한 쌍꺼풀 수술 피하는 방법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마다 다양하잖아요. 내가 굳이 나는 이거 수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외모에 만족하고 내 눈에 만족한다 그러면 수술은 아직 할 시기가 된 게 아니고요.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된다. 만약에 그런 단계라면 일단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형외과를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나는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떠올랐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아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이 서겠죠. 서면? 그럼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쌍꺼풀 수술, 말하자면 첫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성형수술 카페나 블로그를 막 검색해 보니까 뭐 재수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질문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뭐 꿰맨 상처가 울퉁불퉁해졌다. 그리고 또 양쪽 눈이 비대칭으로 보인다. 또 쌍수 후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붓기가 안 빠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울퉁불퉁하게 이 꿰맨 상처가 남아있는 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성형수술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봉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실밥을 뽑아도 그게 처음에 남아있고요. 완전히 다 없어지려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지나면 대부분 다 그게 가라앉게 되죠. 처음에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대부분 그 처음에 부기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어있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게 조금 더 과장되어 보이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돋보기 수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한 3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것 같아.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울퉁불퉁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봉합한 어느 부위가 상처가 조금 더 올라온다든지 좀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흉터가 숙성하면서 이제 조금 과하게 숙성되는 과정인데 그런 경우는 또 적절한 먹는 약이나 아니면 흉터 주사라고 해서 또 가라앉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따로 처방을 받으면 그게 관리가 되면 완전히 안 오는 6개월 이후에는 사실 거의 눈에 띄지 큰 않게 문제가 없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양쪽 눈이 비대칭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양쪽 눈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자마자 특히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양쪽 눈의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조금 차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장되어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미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부위가 빠지면 다 좋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정말 차이가 심하다 그런 경우는 수술 1주에서 2주 사이에 그 차이를 좀 교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 시기에 좀 교정도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울퉁불퉁한 거랑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눈이 부어있기 때문에 붓기가 안 빠져서 더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물감 같은 거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눈의 이물감은 쌍꺼풀 수술 하시고 눈이 좀 불편하다, 눈이 뭐 뻑뻑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이물감은 실제로 이제 어떤 눈 안쪽에 실밥이 있다든지 눈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이 커지고 또 눈 주위에 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샘이 기능이 떨어지고 또 눈물이
커버해야 되는 눈의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에 건조증이 오게 되고요. 안구 그런 것 건조증? 때문에 네. 눈이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에 인공 눈물을 잘 쓰시고 네네. 붓기가 빠지고 적응이 돼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네. 지나면 역시 대부분 좋아지게 되고요. 극히 일부의 경우에 만약에 한쪽에만 네. 특정 부위에 네. 이물감이 계속 느껴진다. 그런 게 2주 뒤에도 계속된다. 네네. 이렇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땐 병원을 다시 그런 찾아가야 경우는 돼요. 경과를 보면서 어차피 확인을 다 하는 과정을 거치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이물감은 걱정 안 하셔도 크게 걱정할 됩니다.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붓기. 이 네. 붓기가 또 유독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붓기는 보통 2주째부터 빠지기 시작해서요. 네. 한 달 정도 되면 큰 붓기는 웬만큼 다, 빠지고 네.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자리 정도 잡습니다. 돼요.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많이 부어 있다. 그러면 그건 붓기라기보다는 쌍꺼풀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있는 거는 붓기라고 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눈이 약간 뭐 소시지 네, 눈이라고 맞아요. 일명 불리는 일명 거가. 소세지라고 네. 아이고. 부르는 눈이죠. 근데 사실 그런 눈을 가지려고 수술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세지 쌍꺼풀은 일단은 쌍꺼풀을 너무 크게 잡은 경우예요. 너무. 네, 크게 잡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할 때 눈에 맞게 자기 눈에 맞게 잡으면 크게 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신경을 좀 써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쌍꺼풀은 크지 않지만 소세지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한쪽 눈이 너무 덜 떠진다. 그러면 쌍꺼풀이 똑같아도 그쪽 눈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쌍꺼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떠지는 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떠지는 걸 더 떠지게 해주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쌍꺼풀이 크지 않아도 쌍꺼풀 라인의 흉터가 굉장히 넓고 깊은 경우에는 소세지 느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흉터를 없애줘야지 그 느낌이 좋아지게 됩니다. 흉터를 제거하면. 네. 네. 근데 뭐 실제로 이 소시지 눈 때문에 네. 다시 재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어떻습니까?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40%에서 50% 정도는 쌍꺼풀이 두꺼워서 줄이려고 오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수술을 통해서 네. 교정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교정이 가능해요. 그걸 줄이면서 보통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흉터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그게 없어집니까? 네, 흉터는 절제해서 다시 네. 만들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교정이 소세지 교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피부 여분이 너무 없는데 흉터가 네. 아주 넓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여분이 생길 때까지 수술을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면은 뭐 언젠가는 근데 다시 할 수는 기다리면 있는 여분이 거네요. 나중에 생기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재수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장님께 네. 눈 수술하러 올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첫 수술로? 네. 아니면은 재수술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가 재수술 때문에 오시는 80% 나요? 네네네. 재수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 트렌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재수술하러 오신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을 심하게 눈이 안 좋고 망쳐가지고 오신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그렇게 심하게 망쳐서 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 아니면 소세지가 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서 또 피부가 처져가지고 쌍꺼풀이 작아져가지고 오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눈도 앞에 좀 쌍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켈로이드 네네네. 체질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켈로이드는 다행히 네. 귀 이런 데는 잘 생기는데요. 네. 눈꺼풀 피부에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예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18년 동안 눈에 켈로이드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네, 켈로이드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이라고 네, 그것보다 해야 될까요? 아토피,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가 오히려 그래서 네. 눈 주위를 평소에 많이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으면 뭐 쌍꺼풀이 풀리기도 하지만 네네. 그 비비는 것 자체가 이 눈꺼풀의 두께감을 증가시켜요. 별로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네요. 쌍꺼풀을 만들 때 쌍꺼풀이 잘 안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기 전이라도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 많이 만지지 않아야지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하기 어려운 분들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선생님이 재수술을 만류하는 그런 눈, 뭐 네네. 어떤 경우, 케이스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일단 기간적으로는 수술한 지 6개월 이내의 경우. 이 네. 경우는 아직 기존에 했던 수술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고 또 흉터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수술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수술을 했을 때 지금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물론 네, 문제가 있는 네. 거는 맞는데 그걸 고치려고 수술을 하기에는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잃을 것들이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말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재수술 결정하기 전에 네. 이것만은 좀 네. 확실히 좀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네, 그 재수술하러 오시면 내 눈에 내가 불만족인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5가지라면 그게 다 되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5가지가 다 안 되고 그 중에 2-3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재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위를 넘어선 그 이외의 것을 다 하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욕심내면 네,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수술 받으시는 게 네.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성형수술 뭐 좋습니다 하는 거. 근데 이왕 할 거면은 재수술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첫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중하게 따져서 해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원장님. 네.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을 계속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차인표님. 많이 들으셨죠? 닮았다는 얘기. 차인표님께 참 죄송하지만 어휴. 네, 제가 자주 듣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까지 성형외과의 이렇게 차인표님과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박예론 원장님, 재수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자, 성형수술 후기를 읽어보면요, 원장님. 정말 만족한다. 100%. 강추다.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성형 후 만족도가 좀 낮은 분들, 뭐 그런 분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진 분들이에요. 과도한 아까 후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후기가 뭐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약간 네, 광고, 있겠죠. 마케팅 약간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은 후기를 첨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밖에 뭐 볼 게 없어요. 또 실제로 그분들이 수술을 하신 분은 맞거든요. 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네, 하긴 그래서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후기나 뭐 연예인 이런 걸 참고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연예인이 좋다 그래서 네. 난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좀 너무 안 맞는데 과도한 기대를 가진다면 네.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형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데 얼굴이 확 바뀌면은 인생이 확 바뀔 거야. 내 인생이 아니면 달라질 수 있어. 네, 막 연인이랑 뭐 헤어졌는데 네. 나는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나타날 거야. 아주 예뻐질 내가 거야. 보란 듯이 나타난다. 네, 이런 좀 모호한 그런 이제 기대감과 네네. 인생 변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성형으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네. 사실 수술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2가지 경우는 성형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가 하셔야 정말 되는 원해서 하는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귀가 얇은 분들. 막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막, 네. 야, 너 이러고 살 거야. 너 해야 돼.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동물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난 아무리 괜찮아도 난 옆에서 괜찮아.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지적을 하면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고민을 쌓아만 두고 있으면 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꾸 걱정만 커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상담 받아보시고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될 것 같다. 또 내가 그게 마음에 들어. 네. 하시고 친구들이 아무리 뭐래도 난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뭐 하면 그건 하시면 안 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성형 후에 만족도가 또 높은 분들도 또 특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바, 또 정확한 플랜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분들은 수술하고 확실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본인이 딱 철저하게 계획하에 딱 이렇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네, 그럼 또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되는 걸 받아들이시고 네. 그걸 이해하시고 받는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만족도도 높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족도 높은 수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성형외과 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성형외과 고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기준도 다양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막 또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저기 그러니까 막 간판의 어떤 느낌. 간판의 느낌도 있고 인테리어에 혹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원장님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혹하기도 하고 막 장구 이러는데. 원장님.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받고 하실 때 네. 내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또 좋은 성형외과는 또 이런 기준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런 성형외과는 좀 피해야 된다. 니마 이런 성형외과는 절대 가지 마오. 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니까 사실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리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 화끈하게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에 정답은 없지만 그냥 조금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이제 수술하실 분이 그러신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만 할 수 있어라고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진짜? 뭐 최고의 실력은 가질 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거는 최고야. 뭐 이런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수술은 좀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원하는 대로 뭐 다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만 해.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딱딱 정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해줄게 그냥 누구세요 이런 데는 뭐 조금 조심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하게 네, 고려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성형외과 검색은 참고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걸 참고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직접 받은 뭔가 지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면인데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제 내 친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그것만 믿고 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잘 됐다고 하면 그 병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나를 수술을 해준 그 원장님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다 뒷조사를 하고 반대로 탐정처럼 그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소개를 받고 포털을 뒤져보는 거죠. 그렇게 포털을 뒤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털에 있는 걸 다 믿어라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참고만 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참고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잘 이제 꼼꼼하게 거를 걸 거르고 하셔서 근데 또 중요한 내용들 좋은 그렇죠. 중요한 정보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페든 어플이든 뭐 후기든 뭐 소개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걸 잘 골라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요즘 환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셔서 사실 잘 고르고 있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성형수술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 좀 여러 군데를 다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뭐 몇 군데 정도는 가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저는 한 5군데 정도 가볼 것 같아요. 5군데 정도? 그거보다 적으면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그거보다 많으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래서 저는 한 5개 정도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렇게 좀 상담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도대체 사전에 뭘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상담을 하러 가서 상담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병원을 다니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세요. 뭐 다 받아 적을 수도 일정하게 없고. 준비는 해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딱 남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수술 방법에 관한 문제고요. 네. 하나는 디자인, 모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막상 상담 받으러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인터넷 뒤져보셔가지고 사전에 조금 사전에 숙지를 이제 하고 내 절개법이 어떤 건지 네. 비절개가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그쵸. 훨씬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 이제 디자인. 내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한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디까지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가셔서 그러면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방법과 또 디자인에 관한 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들고 온 사진을 한 3개 정도를 들고 왔는데 네. 한 명은 뭐 이효리, 한 명은 또 누가 있을까요? 수지, 네. 뭐 한 명은 또 네. 다른 분. 너무 막 느낌이 다른 분 세 분을 갖고 네네. 왔어. 그럴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게 얼굴 전체를 네. 예쁜 얼굴로 보지 말고 눈 하러 왔으니까 눈만 보고 얘기하자. 눈만 네. 보자. 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광고 많이 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기는 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광고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적게든 많게든 광고를 하지 않는 성형외과는 없을 거예요. 네. 뭐 제가 뭐 어떤 운영하는 방식으로든. 병원도 네, 당연히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광고를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는 그 광고가 뭐 진실되지 않다든지 거짓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의사협회에서도 엄격하게 그러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따로 있군요. 그런 거 심의 있습니다. 과정이. 또 그럼에도 또 사실 좀 과장된 느낌의 광고들이 약간 있는 좀 것도 자극적인 엄연한, 광고들이 엄연한 그것도 있거든요. 현실이기는 예.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를 수는 없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광고만 100%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은 뭔가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고 신술이 생기면은 본인 얼굴에 이렇게 직접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럼 어떻게 뭐 해보시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저 친구들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뭐 주기적으로 서로 뭐 보톡스 같은 거 서로 놔주기도 하고 뭐 필러 같은 걸 조금씩 보충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조용히 좀 네, 네. 병원 운영시절 끝나고 반에 네. 조용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뭐 하고요. 그러면 원장님도 뭔가 네. 조용히 이렇게 네. 좀 품앗이를 네. 뭔가 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저는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사실 제 눈이 좀 졸려 보이기도 하고 피부 처진 적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작게 쌍꺼풀을 하면서 네. 이제 눈매 계절이를 좀 뚜렷하게 떠지게 하는 수술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비밀인데. 네. 한 다음에 또 되게 만족스럽다.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만족했고 네. 주위에서 인상이 훨씬 좋아졌다고. 너무 잘 하셔서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또 네. 만족하니까 당당하게. 좀 커밍아웃 그래서 하시고. 예. 네, 커밍아웃.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하신 거는 뭐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주변에 병원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나는 그들 중에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을지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제가 수를 받았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선배님들하고 같이 네. 병원을 이제 할 때인데 제 다행히 제 선배님 같이 일하신 선배님 네. 중에 눈 수술을 잘하는 분이 계셨고 또 제가 뭐 항상 옆에서 보고 하시는 걸 보고 했으니까 믿을 수 저는 있겠다. 네, 저는 그냥 내 눈을 믿고, 맡길 수 네, 있겠다. 믿고 그냥 바로 누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원장님. 그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닮고 싶은 연예인을 솔직히 네.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이 워낙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준비한 게 많은데요. 자, 성형외과 눈 수술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연예인이나 셀럽 사진 베스트 3. 오늘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박 원장님 찾아오시는 그 고객님들 토대로 뽑아봤는데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여자 연예인. 자, 3위 누굽니까? 네. 가장 많이 들고 오시는 사진 중에 3위는 임보라 님이라고 할까요? 네. 임보라님. 임보라님. 네, 임보라님 사진을 많이 네. 들고 오시죠. 일단 눈도 크고요. 네, 눈이- 라인은 좀 더 화려한 느낌의 눈을 어. 갖고 계시죠. 그리고 라인은 얼굴도 전체적으로 귀여운데 약간 화려한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네. 눈도 또 얼굴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라인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네. 그러니까 인아웃 라인이라는 눈을 갖고 있고 인아웃 네. 중에 조금 큰 인아웃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매가 시원하고 근데 이분은 네. 또 옆으로도 눈이 긴 편인 것 같아요. 네, 길이감도 네. 적절하게 있고요. 또 네. 라인도 다 시원하게 보여서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시는 사진 중에 하나세요. 3위 임보라님. 네. 그러면 두 번째 2위는 누굽니까? 네.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네. 오시는 분은 영원한 국민 동생. 네. 수진님. 아, 수진님. 네, 수진님이죠. 아유. 너무 청순하고 네네네. 좋다. 수진 보기만 같은 해도. 눈은 이제 쌍꺼풀이 네. 임보라님에 비해서 조금 작잖아요. 없어요. 네, 잘 안 보이는 네, 편이죠. 어떻게 보면 눈을 크게 뜨면 쌍꺼풀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작고요. 또 이제 좀 개슴츠하게 뜨면 쌍꺼풀이 꽤 살짝 보이는, 네, 이런 네. 눈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동양적이고 네. 또 수술한 티가 많이 나지 그럼 않는 수술을- 걸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세요. 네. 인라인의 전형적인 인라인의 전형적인. 인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걸 진짜 원하시는 분들.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 근데 또 얼굴에도 잘 어울리죠. 네, 약간 동양적인 미.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네. 이거 좀 배경음이라도 좀 네. 깔아볼까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대망의 1위는 아이린님. 아이린님. 아이린님은 정말 가장 많이 닮고 싶어하는 네. 눈을 갖고 계시는 연예인 분이시고요. 아니, 눈만 예쁜 게 아니라 다 예쁘네. 네, 오늘 이제 눈만 봐야죠. 네, 이렇게 눈만 가리고. 보겠습니다. 가리고. 네, 아이린님도 역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열려 있는 인아웃 라인을 인아웃 갖고 계시고, 라인. 아까 임보라님에 비해서는 조금 화려함은 덜한 네. 그런 인아웃 라인을 갖고 계세요. 오. 근데 눈꺼풀도 또 굉장히 얇아서 네. 라인도 굉장히 깊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눈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사진마다 좀 다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눈빛도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오, 맞아요. 눈 뜨는 힘이 좋아서 초롱초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초롱초롱한 것과 네, 관련이 있네요.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굉장히 좋은 눈이어서 네. 초롱초롱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그런 환자분들도 가장 많이 원하시는 그런 눈을 갖고 정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린님 눈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지금 눈도 예쁘신데요. 아유, 네.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네. 싶네요. 네. 자, 저도. 아이고, 닮고 싶은 여자 연예인들 이제 주로 갖고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이 네. 3위, 2위, 1위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 보다 보니까 요즘 좀 눈 성형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네. 보이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좀 눈 트렌드 정리를 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유명한 연예인분들을 갖고 오시는 비율은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보다는 네. 요즘에는 이제 SNS 쪽에서 유명한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인플루언서나 네, 이런 인플루언서나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자기가 보기에 있는다고 비슷하다라든가 이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네.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성형 트렌드가 네. 이제 연예인을 무조건 닮는다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나에게 그렇게 조금 최적화된. 더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트렌드가 네.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상담 받을 때 가져오는 사진들 말고 그냥 원장님, 네. 원장님 개인적인 취향, 개취로 네네네. 이렇게 뽑은 완벽한 눈을 가진 연예인이나 제 셀럽 개취는 누가 제 있을까요? 와이프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네. 제 개취는 요즘 한때 좀 화제가 되었던 네네. 한예슬님 한예슬님. 네, 한예슬님의 눈이 예쁘죠. 예전부터 굉장히 완벽한 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약간 좀 오묘한 매력도 네, 좀 맞아요.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 현실 자세히 보시면
이목구비 다 예쁘지만 이 눈을 자세히 보면 네. 마찬가지로 인아웃 라인, 앞에서부터 음. 시원하게 보이는 인아웃 라인인데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아주 그 소박하지도 않은 굉장히 적당한 눈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요. 눈 제 눈에는 아래쪽을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 쌍꺼풀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진짜. 눈 아래쪽을 아래를 보면 보니까. 애교살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애교살이 굉장히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오. 그래서 눈이 더 커 보이고 그러네요. 이게 전체로 애교살까지 다 눈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눈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눈의 아래쪽의 뒤쪽 면이 네.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걸 이제 눈 밑에 S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눈 하는데 네, 이 밑에도 부분이 굉장히 허리에만 눈을- S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눈을 예쁘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한예슬님 눈은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울리는 눈이에요. 예를 들면 예. 아주 도발적인 느낌, 맞아요. 희미하게 뜨면 도발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또 네. 웃을 때는 굉장히 선한 느낌이 네, 좀 있고, 귀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슬픈 표정을 지으면 또 굉장히 그 우수에 찬 눈빛, 약간 막 눈물이 금방 장화시는 막 고양이 떨어질 것 같은 같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 모든 표정이 다 연출이 되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눈을 갖고 있으세요. 아, 지금까지 방송하는 모습 중에서 네. 제일 신나게 말씀하시는 저는 것 다시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런 눈을 이런 태어나고 눈으로 싶습니다. 이 몸의 이 눈. 네. 네. 괜찮네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네, 선호하는 네, 이 제일 눈을 제가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눈이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애교살 뭐 S라인 언급하셨는데 네. 이런 거는 뭔가 수술로 이렇게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미트입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S라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애교가 부족한 분들은 뭐 필러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충이 되는 보충을 경우도 해서. 있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이 네. 뭐 20대, 30대만 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40, 50대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은 주로 어떤 사진을 갖고 오는지 또 담고 싶은 어떤 얼굴이 있는 건지 눈매가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40, 50대 이상 분들은 솔직하게 네. 연예인들 사진을 들고 오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그분들은 원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경우가 네. 많으시고요. 와서 나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 가끔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연예인 사진보다는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20대, 때 30대 사진을 갖고 오셔서 네. 이렇게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뭐 주로 여성분들이 뭐 쌍꺼풀 수술 많이 하겠지만 요즘에는 네. 또 남성분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부분도 네. 어떤 사진을 갖고 올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인 저의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네. 원장님도 이제 취향을 한껏 네. 뽀내셨으니까 네.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탄소년단 BTS의 B. 역시나. 예. 네. 네. 그 BC 눈은 자세히 네. 보면 쌍꺼풀이 없고 거의 쌍꺼풀이 없고 굉장히 큰 무쌍인데 큰 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굉장히 그럴 수가 매력이고 있어요. 사실은 수술로서는 네. 그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눈이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눈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매력이 없는 있습니다.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예.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자분들 중에 좀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분이 이진웅님 있으세요. 예, 이진우님 멋있으시죠. 남자분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정도의 속쌍꺼풀을 갖고 계신 전형적인 눈매를 갖고 계세요. 그러네요. 겉으로 이렇게 네. 부담스럽게 떴을 때 드러나지 부담스럽지는 않고. 이제 눈은 시원해 보이고 네.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느낌도 잃지 않는 이런 느낌이어서 이런 눈이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네네. 가장 선호하는 선호하는 스타일. 그런 눈이죠. 네. 그래서 이진웅님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제 이분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그 차은우님이라고 아시죠? 아우,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구나. 예. 아유, 그럼요. 전 잘생긴 사람들은 다 꿰고 다닙니다. 네. 예. 어머. 차은우님은 어떻게? 굉장히 결이 다르죠. 네. 이분 눈은 쌍꺼풀이 조금 꽤 보이는 편이고요. 맞아요. 눈만 보면은 좀 느끼해 보일 수 있는. 와, 어떻게 그런가요? 보면 예, 전 너무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네. 와서 차은우 씨처럼 눈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일반 사람들 얼굴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느끼해 저는 보일 수 있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은우님이니까 아니네요. 이게 어울리는 거지.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한테 어울리지 않고요. 또 맞아요. 차은우님 특징적인 건 잘 보면 네. 양쪽 눈에 비대칭이 생각보다 있어요. 살짝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여태까지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거는 오히려 그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윙크할 때 한쪽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분도 지금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있는데도 나한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다, 그런 느낌 진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완벽하게 대칭이면 완벽하긴 하지만 뭔가 어머. 차가워 보일 거예요. 언제, 근데 지금 언제 잘 시간 보면 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네. 표정을 짓지 진짜. 않아도 뭔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이고, 그러니까 그럼 비대칭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얘기를 그렇죠. 듣고 네, 보니까. 이지훈님 같은 눈하고는 또 결이 좀 다르지만 네, 네. 역시 매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이렇게 이진웅님, 또 차은우님, 저는 또 이제 비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세 분을 네. 한번 꼽아봤습니다. 정말 근데 세 분이 네. 다 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속쌍, 한 분은 무쌍, 네. 한 분은 큰 쌍꺼풀. 큰 쌍꺼풀. 근데 다 너무 매력적이죠. 오, 그렇다.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많은 거야. 예. 자, 오늘은 성형외과 눈수술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연예인이나 뭐 셀럽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사진들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대감이 좀 크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형수술을 고민할 때 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와야 된다. 뭐 특별히 또 조언을 덧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많이 가져오는 여자분들, 네. 또 우리가 매력적인 남자분들, 또 한예슬님까지 다 포함해서 네. 다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빼지 않으시나요? 네. 네. 전체를 다 생각을 다시 해보면 정말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쌍꺼풀도 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 다른 것처럼 자기에게 분명히 맞는 눈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찾아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하려면 또 이런 참고가 될 만한 사진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충분히 가지고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상담 받으시고 네. 정확하게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면 네, 얼굴에 최적화돼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게 진정으로 자기 개성도 살리고 또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정말 성형은 좀 신중하게 다른 뭐 병원에서 하는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또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지십니다. 네,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